천추 오태훈입니다. 김상호 씨, 김상호입니다. 김상욱 씨입니다. 네. 연결고리는 어디 가고요? 매번 바뀌어요. 아, 매번 네, 바뀌죠. 매번 바뀌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둘이 같이 채널 만들어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촬영인데 드디어 그쵸. 채널명이 정해졌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 채널명이? 아뉴미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런지 발음이 어려워요. 원래는 이제 IT 뉴스 미디어의 약자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신문사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요. 꼭 구독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일단은 뭐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뭐 아이패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해요. 아, 예. 요즘 아이패드 많은 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저도 아이패드를 뉴 아이패드죠. 5세대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아이패드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좀 가격 거품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을 때 저는 구매를 했었고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세대부터 썼고요. 1세대는 그때는 이제 안 썼고 2세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랑 주로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정말 잘 나왔죠. 홈버튼도 없어지고 뭐 성능도 거의 노트북에 버금갈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뭐 오늘 주 메인 내용이긴 하지만 마우스 연결까지 오늘 천추님이 좀 자세하게 뭐 이슈라든지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이제 생산성 도구로 활용하려고 연구라고 해야 되나? 활용을 참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할 때도 아이패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뭐 출장을 나가거나 외부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업무를 할 때는 꼭 아이패드를 들고 나갑니다. 아무래도 태블릿 용도가 그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활용도가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생기는 게 결국은 태블릿이 편하고 뭐하고 뭐 휴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거의 10년 넘게 썼는데도 이거만 가지고 마무리나 작업의 완료가 안 돼요. 아무래도 예. 한계가 있는 디바이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 마우스 연결이 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뭐 포스트 PC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상 포스트 PC가 되기보다는 아이패드가 나온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더 많은 컴퓨터를 구매하고 더 다양한 컴퓨터를 썼거든요. 네. 그리고 뭐 윈도우 같은 경우도 윈도우에서 태블릿을 많이 만들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윈도우 태블릿이라는 카테고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 뭐 터치가 되게 확장되고 뒤집히게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바뀐 상황이 되버렸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태블릿 시장에도 태블릿 제품들이 되게 좀 시장에 축소가 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천추님 얘기하신 대로 노트북에도 터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태블릿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시장도 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윈도우 태블릿 하나 리뷰로 받으셨잖아요. 네, 태블릿은 알고 노트북이죠. 노트북. 터치가 되는 노트북입니다. 터치가 되는 노트북. 네,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아이패드가 중심이니까 네. 실은 이제 아이패드를 10년 이상 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한계점을 넘으려고 하고 최근 들어서 포토샵도 나오고 마우스도 연결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태블릿이라는 한계점이 큰 화면에서 봐도 한계점이 이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포스트 PC라는 개념보다 이제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새로운 그렇죠. 하나의 카테고리가 더 생겨서 아이패드라는 카테고리가 생겨가지고 쓴다 정도.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보다 아이패드 미니를 지금 사무실 자체에 여러 대의 아이패드 미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도별로 막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니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걸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고 아무래도 프로 12.9인치인가요? 네, 10.9인치는 솔직히 너무 크긴 커요. 정말 크거든요. 네. 이거를 태블릿 용도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뭐 가끔은 이제 활용도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카로 사이드카. 네. 그러니까 모니터로 많이 써요. 고해상도 모니터로 지금 뭐 케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이드카를 본다고 보면 거의 뭐 레티나급 그렇죠. 모니터가 생기는 거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그게 큰 강점이죠. 그런 면이 일단은 좀 매우 강점이고요. 뭐 애플에서 저번에 뭐 포토샵 시연하듯이 한쪽에는 뭐 작업창, 한쪽에는 포토샵창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드로잉이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편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드로잉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뭐 펜? 근데 드로잉 영역은 솔직히 좀 일러스트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솔직히 뭐 필기 정도라든가 뭐 그런 소위 말하면 애기 장난감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애기 그림 그리기. 저는 이제 빠른 노트를 위해서도 아, 쓰기는 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담을 많이 하고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마케팅터다 보니까 뭐 클라이언트 상담 갔을 때 뭐 마케팅 내용들 정리할 때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노트도 하고요. 이번 iOS 13이 나오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에서. 그게 뭐 플래그십 버전이나 보호팩이나 뭐 구분해놓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요. 업데이트만 한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듯이 5세대, 6세대, 7세대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5세대, 6세대는 가지고 있다가 뭐 처제도 주고 뭐 저도 잠깐 쓰고 뭐 그런 상황이고 7세대는 그냥 써봤어요. 대여해가지고 써봤는데 일단 마우스에 대한 사용은 솔직히 보급형 라인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앞서 얘기했듯이 좀 가볍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고차원의 무슨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영상도 봤다가 뭐 애기 장난감도 뭐 애기 그림 그리기도 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뭐 문서 작업도 좀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굳이 마우스의 활용도는 높지가 않은 게 보급형 라인에서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천추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좀 제 활용도가 입장에서는 뭐 네. 초기 처음에 뭐 할 때 뭐 노트북은 부족하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우스가 생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 편하게 쓸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노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원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잘 그렇죠. 네. 지금 뭐 여기서 작업해가지고 뭐 내에서 마무리를 한다거나 네. 뭐 간단하게 포토샵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되니까요. 네. 근데 뭐 썩 괜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작업한 거를 급히 수정을 한다 뭐 그럴 때 정도지 그쵸? 네. 뭐 만약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디자인을 완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뭐 배너를 만든다거나 뭐 이벤트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수정할 때 뭐 간단하게 뭐 오타 수정이나 특히 포토샵 작업하면은 텍스트 자체를 이제 오브젝트로 보다 보니까 오타가 많은데 막상 키워보면 내가 이렇게 안 썼는데 하는 오타들이 많아요. 막 모기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고요. 그런 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은 아이패드를 많이 활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윈도우 컴퓨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서 윈도우에 접속을 해서 윈도우 컴퓨터를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우스가 생기니까 거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되게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렇죠. 네. 뭐 우클릭이 안 닿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우클릭 없어도 간단하게 대부분의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이제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을 오히려 10년 전보다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활용도나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이제 아이패드가 나오고 이제 고성능의 이제 폰들이 나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모니터랑 연결해서 컴퓨팅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컴퓨터 정도 성능의 노트북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고 삼성 덱스처럼 모니터나 TV랑 연결을 하면 마치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를
4대3 해상 도백을 지원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키보드 나오고 마우스가 나왔으니까 터치가 안 되는 부분 이제 마우스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16대 9 비율의 뭐 TV나 모니터나 연결해서 전체 화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지원 안 되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그게 안 돼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동영상 같은 거 일부 앱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앱에서 뭐 거기는 어차피 클릭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컨트롤은 아이패드에서 하고 보는 거는 이제 모니터나 TV에서 할 수 있는 그럼 넷플릭스 같은 앱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이 되는데 뭐 만약에 여기서 원노트라는 앱을 열어서 저쪽으로 보내서 대형 이게 안 되니까 듀얼 모니터가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듀얼 모니터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포트 PC에 가깝게 작업이 가능할 텐데 마우스 대고 듀얼 모니터. 그래요. 지금 그러면 아이패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는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지 지원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동할 때는 맥도 그냥 이동할 때는 하나를 들고 다니지만 막상 이제 앉아가지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사이즈카, 아이패드는 듀얼 모니터, 사무실은 당연히 다 듀얼 모니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뭔가 부족한 게 아니고 조금씩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노트북하고 노트북 뭐 성능이나 그런 것들은 노트북에 드지 않지만 막상 그렇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맥에도 좀 드지고 그렇다고 윈도우에도 좀 드지고 약간씩 부족한 완성을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수정 그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용도가 때문에 이제 PC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많이들 포스트 PC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부터일 거예요. 9년도인가부터 아이패드 13인치 나와야 된다. 키보드부터 나와야 13인치. 된다. 네. 그리고 마우스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마우스 얘기를- 됐네요. 네,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런 걸 반영해 주는 게 너무 늦는 거예요. 이 애플이 이게 살짝 아쉬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세대에 호점이 듀얼 모니터를 또 지원할 수 있게끔 되거나 아니면 차후에 뭐 iOS 뭐 14 버전에서는 뭐 그런 걸 좀 지원할 수 있게 뭐 펌웨어가 된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아니 없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듀얼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확장된 화면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저 같은 경우는 활용하면서 뭐 듀얼 모니터가 된다면 진짜 더 왕성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제한이 돼 있다거나 그리고 뭐 유튜브 개인 채널 운영하시니까 네. 거기서 뭐 파이널 컷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아, 그렇죠. 예. 저는 내심 이제 애플에서 이제 마우스를 사용해 준다고 하니까 좀 욕심이 나잖아요. 아이패드를 쓰면서 마우스가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맥북에 이제 유료죠. 유료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잠깐 사용해봤는데 되게 편집하는 게 되게 좀 직관성이 있고 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파이널 컷이 좀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루머 아닌 루머 얘기 듣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맥북과 이런 아이패드 간에 뭔가 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팀킬이죠. 그렇죠. 팀킬이 되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면서도 뭐 안 될 것 하겠지만 언젠가 되지는 않을까요? 뭐 언젠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뭐 얘네는 뭐 애플에서는 팀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OS 자체가 좀 틀리고 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저기서 글을 쓰다가 글쓰기 용도로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멀티미디어 간단하게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들고 다니고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블릿이라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 계속 되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좀더 태블릿이라는 있으면, 게 네. 태블릿이라는 게 아쉬운 것만 담아놨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한계가 들고 있기 다니고 때문에. 편한 대신 네.
포기하는 것들. 그쵸. 그렇다고 이제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도 태블릿으로 실패한 이유가 또 그렇게 하니까 불편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 서피스도 한 대여섯 대 이상 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요. 뭐 나중에 제공받아가지고 하고 뭐 리뷰를 대여받아가지고 한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더 많은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샀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다음 세대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의 같이 활용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나온다고 네. 하니까요. 4세대가. 그러니까 뭐 중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뭐 맥북이 있는데 아이패드를 안 산다. 아이패드 있으니까 맥북 안 산다. 이렇게 뭐 팀킬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플에서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저는 보급형 라인으로 그냥 접근했기 때문에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좀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느낌을 막 풍기기 때문에 어디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고 내가 이걸 사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되게 전문가적이요? 그 느낌.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급형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점점 이런 플래그십 프로 모델에 관심이 가긴 해요. 그래서 4세대 제품도 좀 지금 좀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언제 출시할지 바라보고 있고. 근데 뭐 좀 아이패드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 비싼 것보다는 네. 좀 보급형 라인을 먼저 접근해가지고 좀 먼저 사용해 보는 거를 저는 좀 권장하고 싶네요. 네. 저도 아이패드 그러니까 전 항상 애플 제품 얘기를 하면 뭐 가성비 얘기를 하면은 반대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이패드는 아니에요. 진짜 얘기 가성비 안 좋아요. 네, 한번 근데 쏠만해요. 아이패드는. 쏠만한데 네, 이거 다 합치면 150만 원이 넘어요.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스마트 키보드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서 10만 원 필요 없고 그냥 패드만 마우스가, 사가지고. 네. 네. 그렇긴 해도 막상 이제 이렇게 쓰면 또 이렇게 쓰는 거에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저는 아이패드는 프로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비싸긴 해요. 네. 구성품들이 비싸다. 이게 얼마죠? 10만 원 넘죠? 예, 15만 원, 15만 원이고 25만 원. 이게 좀 솔직히 깔맞춤 들어가면 네. 많이 비싸져요. 애플 제품. 그래도 그나마 네. 1세대랑 2세대에 비해서 1세대 같은 경우는 뒤에 커버가 너무 돈 가격을 못해요. 더. 아, 그래요? 네, 더 불편하고 그래도 또 많이 샀잖아요. 사람들이. 사가버리고. 아, 사가버려. 네, 커버가 사가가지고 얼마나 쓰였으면 사가요? 많이 씁니다. 여튼 많이 쓰. 그러니까 뭐 제 친구 중에 이제 블로거 중에 모이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IT 디바이스 사면은 본전을 뽑는다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네요. 잠시만요. 네. 일단 제가 결론 내리자면 네. 청춘님은 뭐 이 가성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애플 제품 다들 사용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보급형 라인은 되게 그러니까 안 싸요. 샀으니까 네. 가성비 얘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샀잖아요. 보급형 라인을 샀는데 어. 5세대, 6세대, 7세대는 40만 원대 가격이면 살 수 있거든요. 물론 그쵸. 5세대는 단종됐고요. 6세대는 아마 시중에 아마 풀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7세대는 솔직히 좀 사이즈가 커지긴 했는데 저는 6세대를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6세대도 거의 40만, 지금 시중에 나오면 30만 원대로 아마 보급형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보급형들이 뭐 다 필요 없거든요. 다 필요 없고. 그쵸. 그리고 이거 보급형은 스마트 키보드 안 돼요, 6세대는. 6세대는 애플 펜슬을 1세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사용해 봐야 되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해요, 아이패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실 거면 보급형 라인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먼저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나한테 좀 맞다. 이런 분들은 프로로 넘어가신 거 이렇게 저는, 권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애매하니까 프로 네, 너무 차네요. 맥으로 괴리가 가는 많죠. 사람들, 맞아요. 맥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특히 뭐 레티나 맥북 에어 같은 맞아요. 경우는 프로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까 청춘님 말씀하신 대로 보급형 쓰다가 바로 맥북 넘어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팀킬이라고 하고 쓰던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일단 뭐 아이패드에 대해서 그냥 잡설이죠. 오늘은 잡설이었어요. 잡설이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만들고 뭐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촬영이죠. 세 번째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부족하기는 한데 뭐 계속 좀 나아지겠죠. 네. 우리들은 잡설이긴 하지만 이런 잡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유용한 정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가지고 요게 궁금해요. 애플 디바이스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청춘님이.
애플에 이게 궁금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걸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 댓글을 좀 많이 활용해 예, 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구독, 구독. 구독 꼭 네, 해주세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